안녕하세요. 주식소녀입니다. 월가의 영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7장부터 8장까지 살펴볼 거고요. 하나하나 진도 나가볼게요. 7장 제목은 주식을 샀다. 그런데 어떤 유형일까 이고요. 주가를 크게 올리는 요인은 고속 성장이다. 기업의 주식 유형을 구분할 때 나는 먼저 해당 업종에서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규모를 구분한 다음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회생주, 자산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성장이란 지난해보다 올해에 더 높은 실적을 올리는 것을 뜻하며 산업의 성장률을 추적하는 자체가 그 산업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성장률은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은 물론 생산 성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성장 기업이라고 부를 때는 확장 일로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회사는 매년 매출, 수익, 생산 면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저성장주는 성숙한 대기업 주식으로 대체로 GNP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저성장주가 처음부터 저성장주였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고성장주였으나 성장할 만큼 모두 성장했거나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오느라 지쳐서 주춤한 탓에 저성장주가 되기도 한다. 대형 우량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거대한 기업들은 민첩하게 상승하지는 않지만 저성장주보다는 빠르게 성장한다. 언제 어떤 가격에 매수하느냐에 따라 대형 우량주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다. 경기 침체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대형 우량주는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된다. 브리스톨 마이어스와 켈로그, 코카콜라와 3M, 넬스턴 퓨리나와 P&G는 위기 상황에서도 든든한 친구가 되어준다. 모두 알다시피 이러한 기업은 쉽게 파산하지 않는 기업이며 위기 상황만 넘기면 조만간 재평가를 통해 주가가 회복된다. 고성장주 고성장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군으로 연 20에서 25%의 성장률을 보이는 작고 적극적인 신생 기업이다. 포트폴리오 규모가 작을 때는 고성장주 한두 개만 적중해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대차대조표가 건전하고 큰 수익을 보이는 고성장주를 찾는다. 여기에 숨은 투자의 비결은 이 종목이 언제 성장을 멈출 것인지, 그만한 성장에 대해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경기순환주 성장 업종에서는 사업이 계속 확장하지만 경기순환 업종에서는 사업이 확장과 수축을 되풀이한다.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게 되면 경기순환 기업은 번창하고 이 회사의 주가는 대형 우량주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한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일이다. 호황기에는 사람들이 새 자동차를 사고 항공편을 더 자주 이용하며 철강 및 화학제품 등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가 불황이면 경기순환주는 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주주들의 지갑도 더 얄팍해진다. 경기순환주에 투자할 때는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 하강이나 상승을 암시하는 초기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생주로 분류되는 기업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짓눌려 파산법 11장에 따라 간신히 연명하는 기업들이다. 회생주는 파산 가능성을 안고 있으나 잃었던 기반을 매우 빠르게 회복하는 특징을 보인다. 자산주란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모르지만 당신은 알고 있는 값 있는 자산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나는 케이블 TV 회사인 텔레커뮤니케이션 주식을 더 사두지 못한 것이 지금도 후회스럽다. 이 주식은 1977년에 주당 12센트에 거래되다가 10년 뒤에 250배가 뛴 31달러로 올랐다. 케이블 TV 사업권 인수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입자 한 사람당 지불하는 가치는 15년 전에는 약 200달러였으나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400달러로 뛰었고 다시 5년 후에는 1000달러를 호가하더니 지금은 무려 220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숫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 난해할 것도 없는 정보다. 텔레커뮤니케이션의 거대한 자산은 바로 수백만 가입자였다. 나는 이 좋은 기회를 모두 놓쳤다. 케이블 TV가 내가 사는 지역까지 들어온 것은 1986년이었고 이듬해인 1987년이 되어서야 우리 집까지 연결되었다. 내가 CNN 뉴스와 케이블 스포츠에 그렇게 맞들일 줄 알았다면 나는 케이블 TV가 수도나 전기처럼 어느 가정에서나 환영받는 필수적인 미디어 장치라는 사실을 좀 더 일찍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나는 기업과 추세를 분석할 때면 개인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한다. 주식은 처음에 어떤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고성장주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 조만간 지쳐서 한 자릿수 성장률의 저성장주나 대형 우량주로 안착한다. 허약한 경기 순환주를 끌어안고 경기 침체기를 지내는 것은 곤란하다. 주식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투자 논리를 개발하는 첫 단계다. 이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어떤 논리가 성립될 것인지 알 수 있다. 8장 정말 멋진 완벽한 종목들.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속성 1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따분하고 우스꽝스러운 이름. 완벽한 종목은 완벽하게 단순한 사업을 하고 이름이 완벽하게 따분한 회사여야 한다. 회사 이름은 진부할수록 더 좋다. 2. 따분한 사업. 크라운 코코앤드실은 캔과 병뚜껑을 만드는 회사다. 이보다 더 따분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회사에는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바보들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는다. 결국 회사의 뛰어난 실적이 알려져서 어쩔 수 없이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바보들이 매수를 시작하면 주가는 더욱 높이 뛰어오른다. 만일 어떤 회사가 수익이 높고 대차대조표도 안정적인데 하는 사업이 따분해 보인다면 어떨까? 이런 회사의 주식은 헐값에 살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다. 여유있게 사두었다가 나중에 이 회사가 유행을 타고 과대평가되는 시점에 유행을 쫓아 몰려든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면 된다. 3. 혐오스러운 사업. 세이프티 클린의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주유소를 방문하여 기계에서 폐기물과 폐유를 수거하고 정유 공장으로 가져가 재활용한다. 이후 음식점에서 버린 기름이 하수도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장치를 비롯해 기타 기름 폐기물 처리 분야로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세이프티 클린 같은 회사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려는 분석가가 어디 있을 것이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려는 펀드 매니저가 어디 있겠는가. 있더라도 극히 소수일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 마음이 끌린다. 분기별 실적을 보면 수익과 주가는 계속해서 동반 상승 중이다. 인바이로다이는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 분야에서 업계 2위, 플라스틱 빨대 분야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 원가가 가장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 업종에서 확고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1985년에 인바이로다이는 핫도그와 소세지의 껍질 같은 장 부산물을 생산하는 이 분야의 선도 기업 비스케이스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유니언 카바이드로부터 비스케이스를 헐값에 사들였다. 이어 1986년에 음식 포장에 사용하는 PVC 필름의 선도적 제조업체 필름코도 인수했다. 이러한 인수 결과로 이 회사의 이익은 1985년 주당 34센트에서 1987년에는 2달러로 증가했다. 나는 이 종목을 1985년 9월에 주당 3달러로 매수했다. 1988년에는 고가가 36.88달러까지 올랐다. 4. 분사한 회사. 대규모 모기업들은 굳이 회사를 독립시켜 이 회사의 경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만들지 않는다. 분사한 회사의 경영 문제는 결국 모회사의 평판에 흠집을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사하는 회사들은 대개 재무제표가 건전하고 독립된 회사로 성공할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 일단 독립을 승인받아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신규 경영진은 비용 절감과 창의적인 경영 전략을 추구하며 장단기 수익을 높인다. 적대적 인수합병에 표적이 되는 회사들은 흔히 핵심 부서를 매각하거나 분사하는 방법으로 기업 사냥꾼들의 작업에 대비한다.
이때의 핵심 부서는 자체적으로 상장 종목이 된다. 기업이 인수되는 경우에도 현금 확보를 위해서 흔히 기업 일부가 매각되는데 매각된 부분 또한 별도로 투자 가능한 회사가 된다. 분사에 대해서 듣거나 신규 회사의 주식을 일부 받은 투자자는 즉시 해당 회사를 조사하여 추가 매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분사가 완료된 후 1, 2개월 뒤에는 신임 관리자와 임원들이 자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는지 확인하라. 만일 그렇다면 임직원들이 회사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5. 기관 투자가가 보유하지 않고 분석가가 조사하지 않는 회사. 6. 유독 폐기물이나 마피아와 연관이 있다고 소문난 회사. 어느 날 고용 폐기물 회사의 임원들이 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나는 무척 기분이 들떴다. 이들은 내가 매일 보는 틀에 박힌 복장이 아니라 고용 폐기물을 뜻하는 솔리드 웨이스트가 인쇄된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솔리드 웨이스트 볼링팀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셔츠를 입겠는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 임원들이었다. 만약 당신이 운 좋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약 10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7. 의무란 사업을 하는 회사. 장례 서비스 회사인 SCI가 바로 이런 유형에 속한다. 휴스턴에 기반을 둔 이 회사는 전국을 돌며 영세한 지방 장의사들의 영업권을 사들였다. SCI는 곧 일종의 맥도널드 같은 장의사 체인이 되었다. 이 회사가 처음으로 개발한 장례보험 또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SCI는 장례보험 판매로 즉시 현금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이렇게 모인 자금은 복리로 증식된다. 회사가 매년 5천만 달러 상당의 보험을 판매하면 장례를 치르는 시점에는 수십억 달러로 불어난다. 지난 5년 동안 예정된 장례 매출은 연 40%씩 증가해왔다. 이 회사의 최대 장점은 대부분 투자 전문가들이 장기간 기피했다는 점이다. 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사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므로 부채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웨스트리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1986년이 되어서야 기관 투자자들이 SCI에 본격적으로 따라붙기 시작했고 현재는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종목은 웨스트리트의 관심을 끌기 전에는 20루타를 기록했지만 정작 관심을 받은 후에는 시장 수익률보다 크게 뒤처졌다. 8. 성장 정체 업종. SCI는 장의업종이 크게 성장할 일이 없다는 사실에서 오히려 덕을 보았다. 미국의 장의사업은 성장률이 겨우 연 1% 남짓이다. 지루하고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성장 정체 업종은 경쟁에서 자유롭다.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SCI가 잠재적인 경쟁자를 방어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SCI의 경우처럼 계속 사세를 확장하며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9. 틈새를 확보한 회사. 채석장 사업은 보석 사업보다 확실히 안전하다. 보석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내의 다른 보석상, 전국의 보석상, 심지어 해외의 보석상과도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브루클린 하나뿐인 채석장을 보유한다면 사실상 관련 업종을 독점하는 셈이 된다. 채석장에 가치 있는 이유는 아무도 경쟁을 걸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먼 거리에 존재하는 경쟁자는 굳이 바위 덩어리를 다른 영업지역으로 끌고 오지도 않는다. 운송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독점 판매권이 회사나 주주에게 의미하는 가치는 매우 크다. 어떤 분야에서든 독점 판매권을 얻으면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나는 항상 틈새를 찾는다. 완벽한 회사는 반드시 틈새를 보유해야 한다. 게닛은 일간신문 9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해당 도시에서 유일한 주요 일간지다. 1970년대 초에 독점신문과 케이블 네트워크의 이점을 발견한 투자자들은 웨스트리트에서 케이블 주식과 미디어 주식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신루타 종목의 짜릿함을 맛볼 수 있었다. 제약회사와 화학회사 역시 틈새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회사들은 다른 회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특정 제품의 제조 기술을 보유한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까지 수십억 달러가 들더라도 일단 특허가 승인되면 경쟁사들은 이 영역에 침범할 수 없다. 화학회사의 틈새 제품은 살충제와 제초제다. 동물에 대해 승인을 받는 것도 치료제 승인을 받는 일만큼이나 절차가 까다롭다. 살충제와 제초제 제품과 관련하여 특허와 승인을 받았다면 돈 버는 기계를 확보한 셈이다. 감기약인 로비토신이나 타이레놀, 코카콜라와 말보로 같은 브랜드도 틈새 못지않게 훌륭한 자산이다. 청량음료나 기침약이 대중의 신뢰를 얻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인지도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10.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제품의 회사. 나라면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약품이나 청량음료, 면도날 또는 담배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겠다. 주변에 꾸준한 소비를 겨냥한 사업이 널려 있는데 굳이 변덕이 심한 사업에 매달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11.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 끝없는 가격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컴퓨터 회사보다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처럼 가격 전쟁에서 오히려 혜택을 보는 회사에 투자하라. 컴퓨터 가격이 내려갈수록 자동 데이터 처리 기술을 이용하는 이 회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다. 12.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회사. 회사 내부자가 직접 자기 돈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는 정보를 확인한다면 이보다 확실한 성공 가능성은 없다. 경영진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에 대한 보상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13.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들에게 보상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매입된 주식이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발행 주식수가 줄어든다. 그 결과 자사주 매입은 주당 순이익의 마술과도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회사가 자사주의 절반을 매입하면 회사의 전체 수익이 변함이 없어도 주당 순이익은 2배로 뛰게 된다. 자사주 매입과 반대되는 전략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인데 이로 인한 효과를 희석이라고 부른다. 네, 이렇게 해서 8장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조만간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그럼 모두 다음 시간까지 안녕!